아들 잘못 둔 벌을 받아라. 아, 이건 또 일단 제목부터가 좀 팍 와닿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? 이 이야기 누가 한 것 같으세요? 몰라요. 며느리가 한 겁니다. 아, 며느리가 50대 며느리가 이제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하면 며느리가 했단 말입니다. 시어머니한테 맞습니다. 이 50대 며느리는 이제 80대 시어머니를 폭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해서 성병에 감염이 됐답니다. 그래서 자신까지 감염이 되니까 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려서 법원에서 유죄를 판단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남편의 해외 원정 성매매로 본인 이 부인까지 성병에 감염이 되니까 그 분풀이로 시어머니를 폭행한 건데 자 일단 뭐 저희가 사파로 그런 장면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뭐 흉기까지 동원이 됐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무릎을 꿇고 이제 빌도록 강요하기도 했고요. 또 이제 흉기로 시어머니를 위협하면서 이 위협하는 장면을 해외 영상 통화를 해서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이제 본인의 엄마를 이제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했고요. 이로 인해 시몬은 뇌진탕 등 상해 2주,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. 소장님, 네.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며느리의 폭행이라는 이 CG 내용을 보면 이거 너무 끔찍한데요, 좀? 네, 사실 어르신을 공경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너무 좀 끔찍하고 충격적이잖아요. 저도 폐륜 좀 아닙니까, 충격을 솔직히. 받았거든요. 폐륜 아닙니까? 폐륜이죠. 예. 네.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여성의 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표현해주는 심리 용어가 있어요. 예. 전치라고 하거든요. 전치 아까 앵커께서 분풀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한자 있잖아요.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.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선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대상한테 푸는 게 맞잖아요. 남편한테 그러니까요. 푸는 게 맞잖아. 그런데 남편한테 풀지 않고 그 어머니한테 푸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효과가 이 남편도 굉장히 속상해할 것이고 괴로워할 것이고 또 나도 위험하지 않다.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. 나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 중에 그 전치 방어 기제인데요. 사실 이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약자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여성은 그러면 왜 남편한테 풀지를 않았나라는 어떤 이제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좀 궁금해졌어요. 예. 그러면은 뭐 남편은 그래도 나한테는 중요해서 남편한테는 풀고 싶지 않고 뭐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 다 제 추측입니다. 또는 이제 남편이 무서웠을 수도 있고요. 또 남편한테 나름대로 푼다고 풀었는데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죠. 그 화가 다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가장 약한 그리고 남편이 가장 상처를 입을 만한 대상이 어머니라고 판단을 해서 어머니한테 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폐륜적이죠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단 며느리 본인은 자기 그런 적 없다 또 이런다면서요? 맞습니다.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.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 며느리죠.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게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 통화를 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. 영상 통화만 했다. 자, 변호사님, 근데 뭐 재판부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? 흉기 협박했던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됐고 주변에서 보고 있었고 어머님이 당연히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고 치료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부인하는 게 좋지 않은 어떤 양형사유로만 반영이 됐어요. 반면에 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? 예. 또 시댁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굉장히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장 이제 집행유예 때 따져보는 게 이런 건데 초범이냐, 그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느냐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2년 6개월이지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3년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준 거죠. 자, 그런데 뭐 일단 재판부도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라고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 법원 판단에 있어서 어떤 약간 윤리적인 그런 부분은 안 따지나요? 윤리적인 부분은 법정형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일반 상해가 아니라 존속상해였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상해였다는 거라서 적용한 혐의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만 그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다 그냥 무겁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가벼운 상해라고 하는 정도가 2주였거든요. 사실 2주는 대개의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자연치유로도 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해로 인정 안 될 때도 있어요. 그런 걸로 치면 이제 상해까지 적용한 것은 무겁게 적용을 한 겁니다. 예. 자, 그런데 뭐 여기서 일단 조금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자면
당연히 잘못한 거죠. 이 며느리가 잘못했는데 하지만 그 며느리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일하러 간다고 갔겠죠. 근데 딴짓하다가 이런 자기한테도 이런 뭐 병이 옮겼다 보니까 뭐 화는 났겠어요. 네, 그래서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사실 두 번의 큰 충격을 받은 거죠. 첫 번째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패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모두가 다 충격을 받고요. 사실 또 하나 남편이 성매매를 했고 그것도 놀라운데 그 성매매로 인해서 이 부인이 성병을 옮았다. 이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성으로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사를 좀 찾아봤고 댓글을 좀 유심히 봤어요. 다른 여성들의 마음이 좀 궁금했어요. 그런데 이 어머니한테는 너무너무 잘못했다. 그런데 이 여성에게 한 남편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한다. 그리고 남편에 대한 질타가 너무나 많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사실 많은 여성들이 그 부분은 그렇죠.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. 알겠습니다.